네, 떠도는 여러분의 고견을 오늘도 떴습니다. 떠평 보시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십시오. 큰 힘이 됩니다. 오늘 떠평은요, 청송우민 송헌이라는 분인데 여러분들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그러나 이제 이분의 글이 잘 떠도는데 오늘 글이 아주 좋아서 소개합니다. 제목이요, 이준석의 벼랑 끝 전술입니다. 그대로 읽습니다. 우리들은 어린이 장난감 가게에서 흔히 고가의 장난감을 들고 사달라고 울며 떼를 쓰는 아이에게 이기지 못해 우는 아이를 달래며 결국 부모가 사주게 되는 광경을 흔히 볼 수 있다. 대선이 100일도 남지 않은 야당의 당대표가 후보를 위한 선거대책은 물론 당무조차 버린 채 잠적해버린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지 나흘 만에 박 대통령 탄핵에 주동이 된 좌파 방송인 JTBC에 나타나가 나는 윤 후보의 부하가 아니다 라며 불만을 터뜨리고 언론 프레이를 하며 행동하는 모습은 자기 욕심만을 나타낸 생각 없는 아이의 투정 부리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그동안 최근 역대 대통령들의 후보 시절 당대표들을 살펴봐도 노무현 후보 한아갑, 이명박 후보 강재섭, 박근혜 후보 황우여, 문재인 후보 추미애 대표들은 각 후보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 도왔으며 후보를 중심으로 그 아래에서 자기를 낮추며 후보를 부각시키며 당선시키기를 위해 노력했지, 이렇게 후보에 대한 불만 속에 자기 정치를 하며 전국을 헤매고 언론 플레이까지 하며 다니진 않았다. 요사이 이재명 캠프는 영입 1호인 조동연이 혼외자 문제로 세간에 떠들썩한 가운데 사실로 드러나 사퇴까지 하는 비리들이 있는데도 이준석의 잠행 문제가 언론 프레이에 따른 뉴스들이 방송에서는 더욱 부추기며 부각시키는 가운데 윤 후보 지지율 또한 떨어지며 이재명과 근접해 있다. 이런 상황이 되니 두고만 볼 수 없는 윤 후보는 3일 오후 미리 가 있었던 울산 출신의 김기현 원내대표 울산시와 서범수 당대표 비서실장 울주군의 사전 조율로 이 대표가 머무는 울산으로 내려가 만났다. 대다수 당원들과 보수우파 국민들은 이 대표와 김종인의 행동에 불만과 함께 이번 선거에서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하는 2명을 제외하고 선대위 구성과 함께 결기 있는 모습으로 나가자고 하고 있지만 원로 중진들과의 만남과 홍준표 의원과 독대 후 이 대표를 찾아가 달래야 한다는 중론과 12월 6일 선대위를 출발해야만 하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절박한 상황들이 윤 후보의 생각은 국민들 생각과는 다른 것 같다. 윤 후보는 울산의 어느 불고기집에서 2시간여의 대화를 한 후에 이준석이 그렇게도 원했던 김종인 선대위 총괄위원장 추대에 본인의 수용과 이 대표 또한 몇 가지 조건을 내세워 당무 복귀와 정권 교체를 위해 총력을 다한다는 협의와 함께 그의 벼랑 끝 전술은 성공한 채 그동안의 행보를 마무리했다. 어쩌면 이준석 자신 또한 당무를 버리고 후보를 돕지 않고 전국을 떠도는 상황들을 곱지 않은 눈으로 바라보는 국민들과 당원들을 의식하며 복귀하기를 바라며 명분을 찾고 있던 중에 윤 후보와의 만남은 울고 싶은데 뺨을 때려주는 상황이 된 것이다. 이준석을 찾아간 윤 후보는 어쩌면 정치 일선에 뛰어든 지 몇 개월 되지 않은 정치 초년생으로서 화합과 함께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라는 말과 같이 정치 기반도 없는 상황에서 그는 호된 신고식을 치르고 있었다. 요사이 윤 후보의 머릿속은 깨질 듯이 복잡하리라 생각된다. 이 대표와 김종인의 캠프 합류에 따른 여론 문제, 김병준의 전투복에 단 예쁜 프로치에 대한 잡음들과 김한길 선대위원장과의 문제와 이수정 선대위원장의 최근 조동연에게 위로를 드린다는 등의 발언들과 거치 문제들이 그의 머릿속을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또한 문제는 반항아 홍준표를 힘겹게 독대하여 김종인을 배제한 조건에서 함께하며 도와주겠다고 했는데 김종인이 온다면 내가 할 일이 없지 않는가? 라고 말한 홍 의원은 어떤 태도를 보일지가 주목된다. 홍 의원은 본인 중심의 총괄선대위원장직을 생각하고 있었던 모양이다. 그의 생각 속에는 어쩌면 선거를 총괄하는 킹메이커가 되어 차기 대권 도전의 영향력을 바라보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정치란 생물과도 같아 어제의 적이 오늘의 동지가 되는 참으로 신기하고 어려워 보인다. 이준석은 지난 3월 6일 매일신문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안철수 대표가 서울시장이 되고
윤 전 총장이 대통령이 되면 어떡할 거냐고 물었는데 두 사람이 당선되면 지구를 떠나지라며 난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면 이민 가겠다고 한 사람이라고 했다. 이준석은 당대표가 되기 전에 웃으면서 자유롭게 한 발언이긴 하지만 경선 과정 속에서 또 윤 후보를 향한 헐뜯는 발언들이 불만 속에 많은 잡음들과 함께 후보 확정이 된 후 당대표로서 적극적인 참여와 함께 밀어주는 게 아니라 자기 정치와 함께 윤 후보는 정치신이나 정치를 잘 모른다. 선거는 김종인과 이준석에 맡겨야 한다는 등 본인 중심은 물론 불행한 대통령에게는 지원하지 않겠다는 등 윤 후보를 깎아내리는 행보 속 거리감을 두고 있었으며 윤 후보 또한 최근 윤석열 패싱 논란 과정에서 이 대표와의 행보에 거리감을 두는 분위기를 읽을 수 있었다. 또한 남은 과제는 안철수 국민의당과의 연대하는 문제다. 김종인의 등장으로 연대 문제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나 이러한 갈등들은 윤 후보의 좌고우면하지 않는 결단력 있는 리더십으로 쾌도난마해야 한다. 안철수와의 연대는 대선 승리의 중요함이 지난 서울시장 선거에서도 나타났었다. 어느 때의 대선보다도 갈등과 비방 속 혼미스러운 가운데 정책들은 보이지 않고 있는 현실 속에서 과거 당내에 불미스러웠던 일들은 이제 묻어버리고 정권 교체라는 대업을 위해 선대위가 구성되면 당과 함께 혼연일체가 되어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한다. 우리 대다수 국민들은 대장동 천문학적 금전 비리, 조폭 연계 비리, 폐륜에 따른 윤리적 비리, 국민 세금으로 채운 정부 곳간을 마구 퍼주는 퍼주기식 비리와 탈원전 정책을 이어가며 반미 친중 정책에 올인하는 정권의 연장을 원하지 않고 있다. 내년 3월 9일 선거는 전쟁이다. 그들이 쌓아놓은 고지는 어렵지만 꼭 탈환해야 하는 책무가 후손들을 위해 우리에게 있다. 지금 우리는 일제의 총칼 앞에 분연히 일어나 싸웠던 선조들의 의병 정신과 구국 정신으로 무장해야 한다. 한가하게 목리를 부리며 선대위의 자리 다툼에 밥그릇 싸움만 하며 국민들에게 고륙상쟁하는 눈으로 비춰질 때가 아니란 말이다. 지금 문재인 정권은 대선 직전에 열리는 내년 2월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 시진핑과 김정일, 문재인의 3자 만남을 적극 추진 중에 있고 종전선언을 하여 전 세계는 물론 대선에서의 극적인 효과를 나타내려고 혈안이 되어 있다. 이러한 와중에 서훈 청와대 안보실장은 오스틴 미 국방장관이 한국을 방문하고 있는 중인데도 지금 중국에 가서 장제쯔와 만나 종전선언을 도와달라며 구걸회담을 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미국은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외교적 올림픽 보이콧과 함께 종전선언에 대해서는 전혀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는데도 정권 유지를 위해 발등에 불이 떨어져 있는 모양이다. 우리는 이럴수록 정권 탈환을 위해 시간을 아끼며 정지인하며 결집해야 한다. 받아놓은 날짜는 썰물처럼 지나가기 때문이다. 청송우민 송헌의 글이었는데요. 이준석의 이 벼랑 끝 전술이 성공을 했네요. 벼랑 끝 전술을 쓰는 사람은요, 온전한 사람일까요? 벼랑 끝 전술 잘 쓰는 사람 지금 누구죠? 김정은이 잘 쓰죠. 김정은 아주 잘 쓰죠. 김종인 또 잘 씁니다. 김종인 할아버지. 또 이준석이 그걸 배워가지고 이준석이 또 벼랑 끝 전술. 이게 이번에 성공을 했네요. 저는 윤석열의 심중이 궁금한데 그걸 다룰 수 있다고 이준석을 받아준 건지 아니면 급해서 어쩔 수 없이 이준석 없으면 김종인 없으면 질 것 같아서 그걸 다 받아준 건지 그 심중을 알 수가 없습니다. 술 한 잔 먹고 그 심중이 뭔지 쓱 파악해보고 싶은데 그건 안 되고, 그러면은 이 급해서 만약에 그랬다면 윤석열의 리더십은 걱정됩니다. 그걸 다 김종인과 이준석을 자기가 데려다 놓고도 다룰 수 있다. 그 생각에서 느긋한 마음으로 까불어봐야 이준석이지. 까불어봐야 노인네 뭘 하겠어. 내가 잘 다루면 돼. 근데 시끄럽게 하니까 일단 데려와. 가두리 어장에 가둬놓고 내가 조정한다. 이런 깡구가 배짱이 있으면 덜 걱정인데 그래도 걱정입니다. 왜냐하면 목리 부릴 거거든요. 안 봐도 비디오예요. 두고 보세요. 계속 목리 부립니다. 이준석과 김종인은요. 그런 사람들이에요. 일생을 그렇게 산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걸 그래도 억누를 수 있는 그 통 큰 형님 리더십이 있으면
그나마 좀 다행인데 급해서 만약에 이준석을 이렇게 벼랑끝 전술에 치킨 게임에서 졌다. 그리고 다 받아주게. 그리고 총괄 김종인 총괄의 전권은 이준석에 주고 휘둘린다. 걱정입니다. 김종인보다 더 걱정되는 게 이준석이에요. 저는. 김종인은 왜냐하면 노인네라서 이번이 자기 마지막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이번하고 다음 뭡니까 6월에 있을 지방선거 거기서 공천권 가지고 휘둘리면서 자기가 좀 이뻐하는 사람들 거 좀 시장 도지사 이렇게 쭉쭉쭉쭉 밀어넣는 거 요게 마지막일 텐데 이준석이는 앞으로 몇십 년 정치하려고 진지전을 구축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자기 진지 아니 보수 우파의 진지전이 아닌 거기는 보수 우파가 아니잖아요. 배신자 정당 아닙니까? 배신자 유승민 이준석 하태경 요 사람들 배신자 집단 아니에요. 그런 진지전을 이 돈 엄청난 돈과 조직 가지고 예? 당대표로 있을 때 그냥 대선을 이용해서 진지전을 구축해서 그 돈으로 쫙쫙 자기 사람들 전국에 심으려고 그리고 6월에 지방선거에서 공천권을 행사하려고 별짓을 다 할 텐데 안 봐도 비리옵니다. 이 사람들이 우국충정으로 우국충정할 사람이 그렇게 저 땡깡 부리고 돌아다녀요? 에이 전혀 아니죠. 전혀 아니에요. 근데 윤석열의 이 마음이 어디 있는지 심중이 자신이 있는 건지 급한 건지 둘 중에 하나인데 자신이 있다고 믿고 한번 응원해 보죠 뭐. 그런데 걱정입니다. 이제 중요한 거는 안철수와의 단일화고 이제 부정선거 막아서 진짜 한 장 한 장 카운트가 제대로 돼서 이기는 일인데 우선 안철수와의 단일화는요 방해꾼이 이준석과 김종인이에요. 틀림없이 방해합니다. 개인적인 감정이 안 좋은 걸 넘어서서 자기들의 목적을 위해서 안철수하고는 단일화 안 하려고 별짓을 다 할 거예요. 그리고 안철수를 기분 나쁘게 하고 막 그냥 별짓을 다 할 겁니다. 둘이. 그걸 어떻게 잘 돌파하느냐 윤석열 후보가 중심을 가지고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부정선거 없다는 사람이 이준석이잖아요. 이게 골칫거리예요. 가장 큰 골칫거리야. 그럼 부정선거를 한단 말이야 저쪽에서. 하면 져요 또. 이게 참. 그래서 이 아킬레스건을 여기서 이참에 재건했으면 이번에 핑계 김에 재고가 좋았어요. 그 당무도 버리고 옥새 들고 나르샤도 아니고 이게 뭡니까 이거 이러면서 당대표 자격이 있는 거예요. 당원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이러면 당원들이 알아서 제거해 줄 텐데 가만히 있으면은 제거의 결정적인 찬스였어요. 그러면 이번에 이준석을 안 만났으면 자동빵으로 김종인이 총괄선대위원장 될 일도 없고 이준석이 울산 내려가서 만나는 바람에 이준석을 달래다 보니까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 모셔야 됩니다. 그럽시다. 다 그냥 그럽시다. 2030 표가 이준석에 있는 줄 알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이거 참 큰일 났네. 지금 노래가 떠오르는데 이거 참 큰일 났습니다. 그래도 믿어보죠. 우선 믿어보는데 이준석이는 국민들이 견제하고요. 김종인도 계속 견제할 겁니다. 저희 같은 유튜브에서 못된 짓을 하는 거 지적을 할 거예요. 그럼 그게 이제 윤석열을 도와주는 거죠. 본인이 막 일일이 지적 못하는 거 우리가 막 지적해서 해주는 역할을 하겠습니다. 그래도 걱정이에요. 걱정이 이게 태산이냐. 윤석열 리더십이 참 걱정이네.